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외고 국제고 입시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외고 국제고를 준비하시는 중3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또는 초등학생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외고 국제고 입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다른 분들의 고민과 거기에 대한 해법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추가로 궁금증 생기시면 영상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드릴 수 있는 건 댓글로 남겨드리고요.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렇게 별도의 영상으로 나중에 모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답변에 앞서서 최근 외고 국제고 입시 동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외고 국제고 입시가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함께 후기고로 바뀌면서 입시 지형이 좀 크게 흔들렸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경쟁률이 꾸준히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지난해에 수도권, 상위권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쟁률이 좀 오르거나 약간은 불리할 수 있는 후기고 입시라는 핸디캡을 잘 극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입시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면 외고 국제고가 말이 많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그 숫자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고 국제고라는 그런 특수 교육 과정이 본인한테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어쨌거나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인기가 좋은 외고나 국제고들은 여전히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외고 국제고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다양한 정보들 취합해 가시면서 실제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한 경쟁력이 뭔지 지금부터 꼼꼼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과 답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외고 국제고에 관련된 영상을 좀 많이 올리진 못했는데요. 특목고 자사고 입시 준비 관련된 영상, 그리고 외고 국제고 1단계 컷 관련된 영상에서 외고 국제고 입시 관련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질문 좀 오래된 순서대로 제가 한번 먼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달 전에 나르시스 님이라는 분이 명도계고 2학년 1학기 국어 B이면 지원이 힘들까요? 사실은 요 내용은 제가 요 영상 안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질문들 사실 외고 국제고 지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본인 성적으로 외고 지원하면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외고 국제고, 특히 외고는 학과마다 매년 1단계 커트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커트라인은 그냥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어차피 우리는 예측을 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2학년, 3학년 영어가 모두 A라는 가정하에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어 사회 과목에 B가 있느냐 없느냐가 외고 국제고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데요. 일단 외고 국제고 1단계 2단계 평가 방식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아신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외고 국제고들은 일단 영어하고 3학년 1, 2학기 국어 사회가 모두 A라면 어느 학교든 일단 지원해 보실만 합니다. 1단계를 통과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2학년 1, 2학기 국어 사회까지 모두 A라면 경쟁률이 아무리 높고 지원자가 많아도 1단계는 모두 통과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3학년 국어 사회에 B가 있거나 또는 영어에까지 B가 있으신 경우, 그럴 경우에 과연 외고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학과나 또 경쟁률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률도 그렇고 사실 이 커트라인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영어나 3학년 1, 2학기 국어 사회에 B가 있는 경우에 외고 국제고를 노리신다면 일단은 1단계 탈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좀 각오를 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지난해 외고 일부 모집 단위에서 이제 뭐 미달이 난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런 학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 지원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탈락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지금 요번 같은 경우에 2학년 1학기 국어 B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외고든 지원해서 1단계 통과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뭐 명덕외고 같은 경우 2019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영어과만 1단계 통과 컷이 전체 A였고요. 그러니까 국어 사회까지 전부 A였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국어나 사회에서 일부 B가 있는 학생들도 1단계를 통과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외고든 간에 경쟁률과는 별개로 영어과 지원자들의 내신이 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영어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경쟁률과 무관하게 본인들도 좀 자기 내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자께서 수학, 과학도 B가 있으면 점수 산정이 안 들어가도 영향을 미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여기 댓글로도 남겨드렸지만 완전히 잘못된 정보고요. 외고 국제고에서 학생이 제출하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국어와 영어와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아예 다 가려지기 때문에 성취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요, 중학교 생기부 관리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각 특목고별로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노출이 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명을 자세히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현주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구독하여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가 국제고를 지망하긴 하지만 수학과학을 좋아합니다. 자소서에 진로 등 이과적인 것을 쓰면 불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로 간단하게 답변을 남겨놓긴 했는데 요거는 사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자소서에 쓰는 게 좋냐 나쁘냐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영역에 대한 얘기든 자기 학업이나 활동하고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 희망이 내가 국제고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또는 연관성이 낮은 이과 계열 어떤 특정 분야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주학습 전형 취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고 지원하면서 나는 뭐 의사가 꿈이다 이렇게 적으면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뭐 꿈은 무슨 인권 변호사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국제 공무원이라든지 국제고하고 연관된 꿈을 갖고 있지만 중학교 학교 생활하면서 수학과학을 좋아하고 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걸 자소에 적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워낙 뭐 학생들의 융합적인 역량도 중요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관련 계열로 내가 진학을 한다고 해서 꼭 수학과학을 못하고 뭐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문과 성향의 학생이 수학, 과학까지 좋아하고 잘한다 이런 부분들이 외고 국제고 입시에서 더 강력하게 어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 희망 자체를 이과 계열로 잡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물론 내가 이과 계열 가서 나중에 어떤 국제 무대에서 뭔가 활약을 하기 위해서 국제고를 선택했다 이런 논리도 적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국제고 커리큘럼 자체가 학생이 대학을 이과 계열로 진학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데 있는 거죠. 실제로 국제고 외고 학생들의 이과 계열 진학률은 뭐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뭐 5%에서 10% 이내. 물론 학교에 따라서 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은 외고 국제고나 이런 데들은 이과 학생들이 조금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 외고 국제고 한 반에서 이과로 가는 학생들은 한두 명 정도. 그 학생들도 대부분은 사실은 학교 생활하고 무관한 정시를 준비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최상위권 학생이 의대를 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시 대세인 대입 전형에서 국제고를 나와서 수시로 이과 진학한다. 요거는 사실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입시 현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 측에서도 뭐 이과 계열로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을 선뜻 선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요 질문자분 위에도 비슷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중학생분인데 M요라는 분이 현재 중학생입니다. 대학은 이과를 진학할 예정인데 국제고나 외고 진학해도 무리가 없는 건지 아님 이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문과 쪽으로만 진학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이 관련된 자료를 잠깐 하나 보여드리자면요.
네, 인터넷 찾아보시면 비슷한 자료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외고 국제고 졸업생들의 진학 계열 통계를 낸 겁니다. 외고 같은 경우 어문 계열 31%, 비어문 50%, 그 다음에 이공계가 뭐 7.56%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의학 계열, 뭐 기타, 유학 이렇게 다 5% 이내입니다. 국제고도 비슷합니다. 어문이 좀 적죠. 18.6%, 비어문 54.88%, 그리고 이공계 5.66%, 의학 계열 1.39%,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면 뭐 외고는 5년 평균, 국제고는 4년 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것보다 좀 더 이공계 진학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 진학해서 이과 계열로 대학을 가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외고 국제고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나는 적성이 이과 쪽인 것 같아 그렇게 바뀌는 경우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뭐 외고 국제고라고 문과 쪽으로만 진학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과 진학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질문 뚜뚜님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중3 되었는데요. 중2까지 공부에 흥미 없이 살다가 중2 말에 프랑스어에 대해 흥미가 생기면서 외고 진학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 네. 이렇게 뒤늦게 또 외고 국제고 목표 생기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이때까지 영어는 항상 A였지만 국어와 사회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B와 C 정도 됩니다. 화요일날 성적 알아보려고요. 이게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기에 지금부터 국어와 사회 A 맞을 자신이 있거든요. 뭐 아주 패기가 좋습니다. 이왕 외고 갈 거면 경쟁률이 높은 고등학교 지원해보고 싶거든요. 서울의 명덕이나 대원, 대일, 이화까지 생각 중입니다. 아, 여학생인가 보네요. 중2 때 성적이 외국어 고등학교 진학에 불리한 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뭐 내신이 내가 조금 안 좋은데 외고 진학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1단계만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신은 입시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처럼 2학년 때까지 신경 안 써서 국어 사회 성적이 좀 안 좋다가 3학년 때 만약에 내가 전부 A를 맞았다 이런 경우에는 외고 국제고 지원을 굳이 뭐 포기하시거나 망설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본인이 지원할 학교 예년 1단계 커트라인이나 경쟁률 변화를 보시면서 목표 학교에 맞는 자소서 면접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요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서령이 님이 국제고 진학하면 수능 공부와는 덜 상관 있는 공부를 하게 되니까 대입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시 준비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요거는 국제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수능에 대해서 아마 중학생분이시라 아주 자세히는 모르셔서 남겨주신 질문 같은데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국제고 하면 교육과정에서 특수한 국제고만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국제정치, 뭐 국제경제, 세계문제, 비교문화 이런 국제고만의 특수한 과목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서 치르는 국어라든지 영어, 수학, 다른 탐구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뭐 소홀히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입시 분석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정시가 강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학생들한테는 뭐 유리하다, 불리할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반고와 특목고 이제 수업 수준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수능이라는 건 결국에는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들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또 얼마나 많이 자주 또 쉽게 다룰 수 있느냐의 부분을 살펴보면 사실은 일반고보다는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특목고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서 수능 상위권을 점유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대신 내신에서는 일반고 학생들보다 당연히 다소간의 불리함을 또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시 구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특목고 자사고 선택과 입학 준비 관련된 영상이 두 편이 있습니다. 그 두 편을 한번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으로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미님이 저 고양국제고 지원하고 싶은 중2인데요. 어떻게 공부하면 갈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라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고나 외고 준비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요거를 정확히 아시려면 외고, 국제고,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면접 질문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신은 영어 내신만 점수화가 되는데 지원자들 대부분이 영어 내신은 동점이기 때문에 실제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학교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공부 또 활동 본인이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어떤 의욕을 갖고 공부나 활동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소서를 어떻게 쓰고 또 활동이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곧 이어 만들 외고 국제고 질문과 답변 2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소서 면접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과 영상 제작을 통해서 꼭 답변, 좋은 답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